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2020년 주식시장, 지금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AI가 이끄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고요. 다른 한쪽은 무역전쟁의 상징이죠. 아주 높은 관세 장벽입니다. 정말이지 마치 한치 앞으로 갈 수 없는 블라인드 데이트 같아요. 이 거대한 격돌 속에서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 분석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나아갈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2025년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는데 여러분 계좌는 좀 어떠셨어요? 아마 누군가는 축배를 들었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말 쓰린 속을 달래야 했을 겁니다. 이렇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바로 이게 지금 시장의 진짜 얼굴이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빛과 그림자,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웠나요? 자, 오늘 분석은요, 큰 숲에서 시작해서 나무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먼저 2026년 경제라는 안개 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도를 한번 확인하고요. 어떤 산업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어떤 산업이 그늘에 가려졌는지 명확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심장인 AI 반도체부터 절벽 끝에선 자동차와 2차 전지, 그리고 깜짝 파티를 연 은행주까지 쭉 훑어본 다음에요. 2026년을 위한 최종 생존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6년 경제 환경, 정말 짙은 안개 속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럴 때 무작정 속도만 내면 위험하죠. 내비게이션 켜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시경제 환경부터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삼정 KPMG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경제를 살 얼음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그냥 악재가 하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금리, 무역, 지정학적 갈등 같은 여러 리스크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죠.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 같아서 작은 충격 하나가 연쇄적인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죠. 보고서가 콕 짚은 5대 리스크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뭐니 해도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린 트럼프 리스크, 바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에 쭉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 기조, 또 각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생긴 금리 부담,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갈등까지 더해져서요.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 듯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그럼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주요 기관들 전망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IMF, KDI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1% 후반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한마디로 안개 속에서 저소군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시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모든 산업이 다 죽을 쓰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바로 산업별 실적의 극명한 차별화, 대격돌 현상이죠. 지금부터는 도대체 무엇이 승자와 패자를 갈랐는지 그 핵심 동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시장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AI, 반도체, 금융 그리고 방산 섹터는 정말 눈부신 빛을 내뿜으면서 시장을 이끌었죠. 반면에 자동차, 2차 전지, 철강 섹터는 관세와 수요 둔화라는 아주 짙은 그림자에 갇혀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거대한 양극화 현상, 이게 바로 2026년 투자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의 빛을 이끈 절대 강자, AI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슈퍼사이클의 포효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었죠. 이건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석유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0조 1천억 원.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단 3개월 만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9%나 늘어난 그야말로 경이로운 실적이죠.
제가 20년간 이 시장을 봐왔지만 이런 숫자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SK하이닉스는 더 놀랍습니다. 4분기 추정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넘어섰어요. 쉽게 말해서 10,000원어치를 팔면 5,000원 이상이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HBM 시장을 먼저 꽉 잡은 선점 효과의 위력입니다. 기술 리더십이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전체 영업이익 20.1조 원 중에서 무려 16.4조 원, 그러니까 80% 이상이 오직 반도체 한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전,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문 이익을 전부 다 합쳐도 반도체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사실상 HBM이 삼성전자 전체를 먹여 살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시장의 그림자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산업은 관세라는 무역 장벽하고 전기차 수요가 잠시 주춤하는 캐즘 현상,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여기서 캐즘이라는 건 얼리 어댑터들이 막 사고 나서 대중적인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이 절벽 끝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선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자동차 산업의 딜레마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현대자동차의 2025년 매출액은 6.3%나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어요. 근데 이상하죠? 영업이익은 오히려 19.5%나 뚝 떨어졌습니다. 차는 분명히 더 많이 팔았는데 정작 손에 주는 돈은 크게 줄어든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바로 관세였습니다. 현대차가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에 낸 관세만 약 4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힘들게 장사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낸 셈이죠.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나라 대표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자대로 잡은 겁니다. 2차 전지 대표 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는 위기를 맞자 일단 허리띠부터 졸라맸어요. 설비 투자를 40%나 줄였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라인으로 바꾸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건 그냥 비용 줄이기가 아니에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아주 대담한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자, 다시 빛의 영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금융 섹터입니다. 여기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고 기업들한테 주주 가치를 좀 높이라고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은행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들을 위한 아주 화끈한 파티를 열었는데 과연 이 파티가 2026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18조 3,300억 원. 이게 4대 금융지주가 2025년에 벌어들인 합산 순이익입니다. 고금리다, 규제다, 말은 많았는데도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죠. 이렇게 쌓아올린 막대한 이익이 바로 주주들을 위한 밸류업 파티의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경쟁이라도 하듯이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 보입니다. KB금융은 무려 1조 2천억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했고요. 신한은 8천억 원, 하나는 주주 환원율 48%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내걸었죠. 특히 우리금융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 감액배당이라는 히든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누가 더 주주에게 잘하는지 그야말로 주주 환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시장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AI 반도체의 눈부신 질주,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자동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차 전지, 그리고 정책의 바람을 탄 은행주까지.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2026년이라는 안개 속을 헤쳐나갈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6년에 우리의 투자 나침반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안개 속에서도 귀를 잃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세요.
AI 반도체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담아가면서도 관세 압박 속에서 ESS 전환처럼 반등을 노리는 그림자 섹터에도 일부 비중을 둬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진짜 승자에 집중하세요.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HBM 관련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흐름도 놓치면 안 되겠죠. 다만 밸류 프로그램 같은 정책 수혜주는 바람의 방향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손절매, 즉 스탑로스를 설정해서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인내심입니다. 시장의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적인 관점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이 2026년 시장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우리를 시험하는 중이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그 시험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죠.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시장의 이면을 펼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여정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